네. 지금 약간 준비 상태가 좀 미흡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최병국 편집장. 지금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오늘 공식적으로 청와대 국정조사하는데 청와대 기간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박원호는 이제 승마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죠. 이분들이 모레죠. 7일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불출석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최순실 빠지면 이게 무슨 청문회냐? 당장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최순실 청문회인데 네. 예, 이제 최순실 씨가 빠지겠다, 본인이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는 사실은 뭐 저건 본인들이 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아마 인정을 안 할 텐데 그러면 결국 국회 그 정언감정법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로 인해서 뭐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최순실 씨는 왜 불출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결국 그 법률에 따라서 본인은 불출석의 죄를 물어서 국회에서 고발을 하거나 또는 검찰에 뭐 그 무슨 그 죄 같은 거 규정된 죄가 있거든요. 그렇죠. 불출석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네네. 이하의 벌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불출석한 분들을 보면 대개 한 5,600만 원 정도의 그 벌금을 물고 말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변호인이 계산을 끝내고 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거기 가서 뭐 망신당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 고발을 당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받을 형량이 매우 클 건데 네. 뭐 거기에 조금 뭐 더 거기다 뭐 얹어봐야 조금 더 해봤자.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아마 불출석을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텐데요. 네. 그것도 본인이 거부하면은 결국은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 안 나올 거고 최순득 씨도 안 나올 거고 그 뭐 장시호 우병우 민정수석도 지금 우병우 못 받았다고. 수석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가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그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장모까지 거부 네.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불출석을 하면은 뭐 국회가 고발할 방법이 없어요. 네.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죠, 오병우 전 수석. 김기춘 전 실장도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그러니까 맥빠진 청문회가 될 텐데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또 탄핵 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청와대 기간보고가 있었는데 좀 재밌는 장면이 한번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라의 남편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자를 독일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입니다. 정유라 남편 이름이 신 씨의 병적 기록 그리고 출입국 기록 이것을 요청합니다. 476명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에 있었어요. 출근도 안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빨리 내려오십시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에서 집무했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자세한 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 것은 관저에도 하실 수가 있고 본관에서 할 수가 있고 이민관이라고 비서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 네. 지금 먼저 안민석 의원 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가 같이 있다는 그 신모 씨 이름은 밝혔는데 저희가 실명은 다 공개를 못했습니다. 자, 무슨 공익 근무를 했다는데 독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독일로 가기 직전에 공익근무 요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공익근무 요원은 아시겠지만 군 복무를 대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주로 구청이라던가 이런 데 필요한 인력으로 출근하게 되는데 출퇴근을 거부하고 그러면 현재 독일에 있다고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병역에 대한 그 거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병적 기록하고 출입국 기록을 안민석 의원이 그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소위 말해서 그 공익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비호할 수 있는 권력적 배경과 힘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즉 최순실이
또 개입을 해서 이 그 신모 씨라는 사람 자기 사위에. 사위죠. 사위를 자기 딸과 함께 있기 위해서 독일로 네. 출국하겠다고 한다는 네. 건 병역법 위반 문제이고 또 다른 국정농단의 한 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안민석 의원이 아까 말한 그 국정조사에서 강하게 질의하고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군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 해명을 어떻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의 해명은 들어온 대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저는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20대 저도 잘안 초반에 믿겨져요. 병역 문제, 네, 아니 네. 그렇게 되면 그 출입국 관리의 그 체크가 바로 체크가 될 되거든요. 거 아니에요. 체크가 되고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무슨 뭐 증명서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뭐 그 병역고 대상인 사람이 네. 외국에 나가면 네. 그 도주하고 안 들어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더군다나 공익요원으로 배정한 뒤에 과연 네. 출국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네.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네. 뭐 사실 그 병무청에서 뭔가 얘기가 있겠죠. 네, 오늘 또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한강욱 비서실장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직무를 봤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인사만 잘하면 현장 세월호 구출에 대한 인사만 잘해주면 대통령은 참 세월호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참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맥락은 알겠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네. 국가 긴급 사태고, 네.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사건이 나면 바로 지하방카로 내려와서 관련 네. 수석,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처 전부 정보 네. 얘기 듣고 대처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아까 한강욱 실장 그 답변도요, 너무 한가한 얘기예요. 아휴. 일상적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일상적인 때 관저 집무실에서 볼 수도 있고, 네. 위민동에 와서 볼 수도 있고, 뭐 본관에 가서 볼 수도 있는데, 네. 국가 긴급 사태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네. 당연히 그 지하방카에 와서 전부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란 분이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유섭 의원의 얘기를 네.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하자고요. 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네. 이순신 장군이 잘해서 했지 선조는 역할을 별 한 게 없다. 따라서 네. 대통령이 밑에 실무자만 잘 쓰면 놀아도 된다. 음.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해경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무자를 잘못 세워서 잘못 대응했다라고 하고 해경에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해체했으면 당연히 실무자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도 놀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유섭 의원 얘기가 100번 옳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국민 감정에도 특히 그 세월호에 아직도 수장되어 있는 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탄핵 가결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 좀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아마 대기업 총수들이 청문회에 나올 것이고, 모레는 일단 최순실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국회 국정조사를 몇 번 해봤는데 재밌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성은 간직해도 이름은 부르기 쉬울 수 있는 이름으로 앙드레라고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앙드레 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온노비 특검이 국정조사를 해서 1999년이죠. 여기서 앙드레 김이 본인 이름을 직접 고명하고 그게 좀 제일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화제가 된 게 왜냐면 온로비 특검이 사실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그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온로비 특검의 최대 성과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네. 것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온로비 특검이 별 그 성과를 못 얻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결국은 이번에도 사실상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 씨 안 나오고 핵심 증인들이 하나도 안 나오면 네. 저때 당시처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현대 정주행 회장은 또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분위기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내 얘기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그걸 심리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정신적인
분위기적 강제성을 내재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신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일 의원. 저게 아마 저 1회재단 관련 청문회를 할 때입니다. 지금 아마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돈을 어떻게 내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분위기적 강제성이 있어서 그렇다.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되는 멘트였습니다. 네, 당시 제가 중앙일보 기자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말이 나오자 뭐 기자들이 이 속보로 빨리빨리 기사 쓰느라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저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기업들한테 정말로 강제로 1회재단 출연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 제 기억에 때 저도 있었지만 그 1회재단을 밤새 의원들이 국정조사하는 위원들이 거의 새벽 5시까지 저기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폭탄성 발언이 과연 내일이죠. 내일 이제 8개 대기업 총수들이 나오는데 나올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박영수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심이 모아질 텐데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입장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까지는 왜냐하면 뇌물 공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까 지금 뇌물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 총수들이 뭐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서영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 핵심 증인들이 최순실, 우병우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 이제 모레 이제 빠져버리고 내일은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거의 다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있죠. 몇몇 또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과거 전례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죠. 특히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발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사법적인 증거를 대해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중계가 되는 카메라 속에서 국민을 향해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최근에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내부에서의 유산 상속 문제부터 기업 상속 문제 관련해서 안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돌출적인 버스 요금이라든가 물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문회 중앙에 앉기보다는 좌우에 구석자리에 앉는 자리 다툼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전이라든가 형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아마도 정경주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재벌 3세 4세들이 새롭게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는데 과거의 부친들과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 모금하는 정부의 관행에 대해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좀 폭탄 선언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업이 거기에 얼마나 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청문회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